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정치 일선에 전격 복귀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한동훈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돌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갑자기 김부겸 전 총리가 돌연 정계 복귀를 선언했을까요? 자, 오늘 이 김부겸 전 총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작심하고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역할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의 전당대회 평가를 아주 냉혹하게 했습니다. 자, 지금 김부겸 전 총리,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잘 나가고 잘하고 있다면 내가 내 역할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0월 위기설이 여의도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 유고 상태도 가능합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에게 무슨 정보가 있는 건지, 이재명 신상에 엄청난 게 터진 건지 아마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명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그게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증교사 의혹과 선거법 판결은 늦어도 11월 내에는 납니다.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이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화영, 김성태 2심 판결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을 맡았던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미 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자, 이재명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김부겸 전 총리가 작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부겸 전 총리가 방금 전 제가 좀 역할을 할 분야는 해야 되겠다. 사실상 정치 일선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방금 전 CBS 라디오에 나온 김부겸 전 총리, 그동안 너는 소위 정치도 오래 하고 국가의 고위직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 보통 사람처럼 평론만 하고 있을 것이냐?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 뭔가 너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평론만 하지 않고 정치 일선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부 다 위기를 느낀다. 그건 그냥 대한민국이 정말 이대로 가도 진짜 지속 가능하냐 할 만큼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한 세 가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도 걱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회로 화살을 돌려 여야가 국회에서 사실상 어떤 생산적인 이야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AI다, 반도체다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테니까 한국의 다음 산업은 어떻게 끌고 가자. 이런 이야기는 나온 적도 없고 맨날 싸움만 한다. 그건 바로 이게 민생의 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총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정치권 전체가 정말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민주당을 더 비판한 겁니다. 세 번째, 친정인 민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좀 야당도 유연하게 좀 해라. 정치력을 발휘해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야당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과제에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뭘 지금 답답해하고 아파하는지 이런 걸 좀 들어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친명 최고위원들이 지도부를 싹쓸이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조금 국민적인 눈높이하고는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다. 과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도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 내지 70%의 지지율을 가지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그러면서 비주류의 몫을 인정하고 그렇게 당을 운영하셨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90%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다는 게 저는 크게 국민적 감동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특검 탄핵 남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야기가 꺼내더라. 이런 비판을 들어서 되겠느냐. 탄핵이라는 건 정말 제대로 뭔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돌아가지 않을 때 국가의 어떤 부분들이 그 직책이 됐든 인물이 됐든 그럴 때 말하자면 강한 국민들의 강한 메인데 그게 일상적으로 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나. 그 당사자들도 별로 아프지도 않을 거라고 신란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틈만 나면 탄핵이다 무슨 뭐 특검이다 이걸 박살을 낸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튼 김부겸이 작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비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언제까지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나. 개딸들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생명력이 뭐냐. 다양성이지 않냐라고 이재명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김경수의 복권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그만한 잠재력이 있고 경남지사 때 보여준 여러 가지 어떤 도정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김경수, 김동연 그리고 김부겸, 이재명 대표의 맛을 신삼김이라고 부른 데 대해서는 그건 좀 과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이 김부겸 전 총리가 본격적으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김현정 선생 프로에도 나온다든가 하면서 또박또박 그때그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전달하고 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이재명의 뭔가 빈틈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부겸이 그동안은 뭐 몰라서 안 나왔습니까? 아무튼 민주당 내에 뭔가 역학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